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굴삭기 기능사 파이널 20분 정리 중에 3편 건설기계의 전기 파트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보통 4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약 10점 정도를 더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전기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 굴삭기나 지게차 혹은 자동차를 볼 때 각종 전기 장치를 많이 쓰죠. 대표적으로 맨 처음 시동 걸 때, 그리고 냉난방이나 에어컨 히터, 전조등 등등을 작동시키는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충전하고 관리하는지에 대한 파트입니다. 이 용어만 익숙해지면 계속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듣고 외우다 보면은 충분히 다 맞으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기계의 전기장치에는 축전지, 시동장치, 충전장치, 등화, 냉난방 이런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류의 단위인데요. 전류는 우리가 I로 표시하죠. 자,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A로 표시하고 저항은 R로 표시합니다. ohm으로 부르고요. 전압은 E로 표시하고 볼트라고 부릅니다. V라고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전압 E 나누기 저항, 전류는 아퍼항, 전류는 아퍼항, 이렇게 저항분의 전압으로 표시하고, 전류는 요 분모와 반비례하겠죠. 그리고 전류는 전압과 비례합니다. 분자와는 비례, 분모와는 반비례. 당연히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고 전압이 크면 전류도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36V, 저항이 2ohm이면 전류는 36 나누기 2 해서 18A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계산하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전류는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전력은 P로 나타내는데 전류 I 곱하기 전압 E다. 요거까지는 외워두시고, 자, R분의 E 제곱이 되겠죠? I 자체가 전류가 아퍼항이니까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요걸 대입을 하면은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전력은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다. 전류의 3대 작용은 뭐냐? 발화자. 전류의 3대 작용, 발화자, 발열작용, 화학작용, 자기작용. 발열작용, 화학작용, 자기작용이다. 전류의 3대 작용. 다음에 축전지의 충방전작용은 화학작용이다. 축전지의 충방전작용은 화학작용이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이 전동기와 발전기의 각각 원리가 되겠는데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왼전 이렇게 외우고,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 원리니까 오발 이렇게 외워서 왼전 오발 입에 붙도록 하면 됩니다. 왼전 오발. 자, 전동기의 원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데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인데 오발.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한다. 유도 방향 결정,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한다. 전동기의 원리, 플레밍의 왼손 법칙. 왼전 오발. 다음, 축전지의 용도는 뭐냐? 축전지는 엔진을 처음에 시동을 걸 때 필요하고, 발전기가 고장났을 때, 그리고 발전기 출력 및 비하의 언밸런스를 조정한다. 발전기 출력 및 비하의 언밸런스를 조정한다.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다.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한다. 축전지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자, 납산 축전지를 많이 쓰는데 자동차에서, 건설기계에서 납산 축전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짧고 무겁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 짧고 무겁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양극판, 과산화납이다. 음극판은 해면상 납이다. 양극판은 과산화납이고 음극판은 해면상 납이다. 양과 음의 납산 축전지입니다. 자, 극판의 작용 물질은 떨어지기 쉽다. 극판의 작용 물질이 떨어지기 쉬운 것도 납산 축전지다. 전해액은 묽은 황산이고 자연 감소 시에는 증류수로 보충한다. 전해액, 납산 축전지의 전해액은 묽은 황산이고 자연 감소 시에 증류수로 보충한다. 자, MF 축전지. 전해액 보충이 필요 없는 MF 축전지. 자, 격자의 재질은 납과 칼슘 합금이다. MF 축전지. 전해액 보충 없는 MF 축전지는 격자의 재질이 납과 칼슘 합금이고, 밀봉 촉매마개를 사용하고 자기 방전이 적고 보존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비중계가 부착되어 있는 MF 축전지. 자, 알칼리 축전지는 전해액이 알칼리 용액이고 진동에 강하고 자기 방전이 적어서 수명이 길지만 비싼 거, 이게 바로 알칼리 축전지다. 전해액은 알칼리 용액, 진동에 강하고 자기 방전이 적어 수명이 길지만 비싸다. 이게 알칼리 축전지입니다. 자, 다이오드는 소형이고 가볍다. 다이오드는 예열 시간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작동한다. 다이오드는 전력 손실이 적으나 고전압에 약합니다. 포토다이오드는 뭐냐? 빛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전기소자다. 포토다이오드. 트랜지스터도 소형 경량이며 수명 길고 내부 전압 강하가 적으나 고온고압에 약하다. 고온고압에 약한 거, 트랜지스터도 고온고압에 약하고 다이오드도 고온고전압에 약하다.
자, 트랜지스터에는 NPN형이 있고 PNP형이 있습니다. NPN형은 이미터 접지, NPN 이미터 접지, PNP 컬렉터 접지, PNP 컬렉터 접지. 어떻게 배우냐? NEP 컬, NEP 컬, NEP 컬, NEP 컬. 자, NPN형은 이미터, PNP형은 컬렉터. 자, 헷갈리지 마시고. 트랜지스터의 회로작용은 지연회로, 증폭회로, 스위칭회로, 찌증스. 트랜지스터의 회로작용은 지연회로, 증폭회로, 스위칭회로다. 찌증스. 자, 축전지의 급속 충전은 긴급할 때만 사용해야 됩니다. 충전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해야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축전지의 급속 충전은 긴급할 때만, 충전 시간은 가능한 짧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해야 된다. 축전지의 전액이 빨리 줄어드는 원인이 뭘까? 케이스 손상, 과충전, 전압 조정기 불량이 원인이다. 축전지 전액 빨리 줄어든다. 케이스 송산됐거나 과충전됐거나 아니면 전압 조정기가 불량이다. 전액이 빨리 줄어듭니다. 축전지가 겨울철에 온도 내려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온도와 비중은 반비례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온도가 내려가니까 비중이 올라가겠죠? 비중이 상승합니다. 용량은 저하되고 전압도 저하됩니다. 비중은 상승한다. 온도와 비중은 반비례다. 축전지 전압이 낮을 때 그 원인은, 자, 조정 전압이 낮다. 다이오드가 단락되었다. 케이블 접촉이 불량하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죠? 자, 조정 전압이 낮거나 다이오드가 단락되었다. 케이블 접속이 불량하다. 축전지 전압이 낮을 때 그 원인입니다. 발전기와 레귤레이터로 구성된 운전 중 충전장치, 운전 중에 충전하는 발전기와 레귤레이터는 축전지에 충전 전류를 공급하는데, 이 발전기는 크랭크 축에 의해 구동된다. 발크. 발전기는 크랭크 축에 의해 구동된다. 발크. 자, 납산 축전지 충전 시에 화기 언금하는 이유는 뭔가? 수소가스가 발생해서 폭발되기 때문이다.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수소가스 발생해서 폭발 위험 때문에 납산 축전지 충전 시에는 화기 언금. 납산 축전지 증류수를 자주 보충한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과충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류수 자주 보충은 과충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납산 축전지 증류수 자주 보충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과충전 때문이다. 이렇게 축전지를 과충전하면은 전액은 갈색을 띠고 양극환 격자가 산화되며 양극 단자 셀 커버가 볼록하게 부푼다. 과충전하면 갈산동 배불뚝이 된다. 자, 과충전하면 갈산동 배불뚝이 된다. 갈색되고 산화되고 볼록하게 된다. 과충전입니다. 낙산 축전지 장기간 방전 상태로 두면 극판이 영구된다. 영구 황산납 바보되어 못 쓴다. 납산 축전지 장기간 방전 상태로 두면 극판이 영구 없다가 아니고 영구 황산납이 돼서 못 쓰게 됩니다. 급속 충전 시 접지 케이블을 분리하는 이유는 발전기의 다이오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급속 충전 시 접지 케이블 분리하는 이유는 발전기 다이오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 기동 전동기는 그냥 시동으로 하나로 통일해서 생각하세요. 시동 걸 때 필요한 기동 전동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 내연 기관이 처음 작동할 때, 시동 켤 때 축전지의 전원을 사용하여 1회 폭발을 일으켜서 크랭크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기동 전동기의 역할은 내연 기관을 처음 작동시킬 때 축전지 전원을 사용하여 1회 폭발을 일으켜 크랭크 축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왼전 했죠. 왼전 오발.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왼손 법칙은 전동기. 자, 건설기계 전동기는 축전지의 전원으로 시동 기동하는 찍찍 직류 직권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건설기계 전동기는 찍찍 전동기,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전동기의 종류에는 직권식, 직렬, 이걸 주로 사용합니다. 직권식 전동기, 분권식, 병렬, 분권식은 병렬, 직권식은 찍찍, 직렬입니다. 그리고 복권식, 직렬식과 병렬식을 복합으로 사용하는 복권식이 있겠죠. 자, 기동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한 이유는 뭐냐? 배터리 전압이 낮거나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이 접촉 불량하다, 배선과 시동 스위치가 손상됐다, 또는 접촉 불량하다, 브러쉬와 정류자의 밀착 불량, 전부 다 배터리, 배선, 이런 브러쉬 정류자, 전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배터리 관련 문제지 뭐 오일이 나오거나 벨트 문제가 있다. 이거는 기동 전동기 작동 않거나 회전력이 약한 이유에 들지 않습니다. 전기 관련된 걸 찾아라. 자, 기동 전동기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무회전은 시험 항목입니다. 무회전. 무부하 시험, 회전력 부하 시험, 그리고 저항 시험, 정류자 시험은 아니에요. 무회전, 무부하 시험, 회전력 부하 시험, 저항 시험. 그리고 기동전동기의 회전력 시험은 정지 시의 회전력을 측정합니다. 네, 운전 시의 회전력이 아니라 정지 시의 회전력을 측정합니다. 직권식 전동기는 계좌 코일과 전기자 코일이 직렬로 연결돼 있다. 당연하겠죠. 분권식은 계좌 코일과 전기자 코일이 병렬로 연결돼 있다. 찍찍. 분병. 그리고 축전지의 전기를 정류자에 전달하는 것은 브러시다. 브러시가 전기를 정류자에 전달합니다. 3분의 1 마모씩 교체합니다. 2분의 1 아니고 4분의 1 아니고 3분의 1 마모씩 교체하는 브러시는 전기를 정류자에 전달한다. 기동 전동기의 전기자 코일에 항상 일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 정류자를 설치한다.
자, 기동전동기 전기자 코일에 항상 일정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정류자를 설치합니다. 건설기계 차량에서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곳은 시동모터다. 시동모터. 어이고 무서워라. 자, 건설기계 차량에서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곳은 시동모터다. 자, 기동전동기의 시험 항목 무회전. 아까 나왔죠? 무부하 시험, 회전력 시험, 저항 시험. 자, 기동전동기의 회전력 시험은 정지시 회전력으로 측정한다. 복습합니다. 자, 기동전동기의 전기자 코일 시험은 그로울러 시험기를 이용합니다. 전기자 코일 시험은 그로울러 시험기를 이용합니다. 자, 기동전동기 링 기어를 회전시키는 구동 피니언은 기동전동기에 부착한다. 구동 피니언은 기동전동기에 부착한다. 시동 걸린 후에 스타트 키를 온 상태로 계속 누르고 있으면 피니언 기어가 손상됩니다. 피니언 자체가 이 톱니바퀴입니다. 피니언 기어를 손상시키고 수명을 단축시킨다. 자, 시동 걸린 후에도 온 상태로 계속 누르고 있으면 피니언 기어 손상, 수명 단축이 일어난다. 플라이 휠, 링 기어 손상 시에는 기동 전동기는 회전이 되나 엔진 크랭킹이 되지 않는다. 자, 이거 한 문제 나옵니다. 플라이 휠의 링 기어 손상 시에는 기동 전동기는 회전되나 엔진이 크랭킹 되지 않는다. 자, 축전지 직렬 연결했다. 용량은 1개와 동일하고, 자, 전압은 2배가 됩니다. 직렬 연결, 전압 2배, 직렬 연결, 전압 2배, 사용 시간은 1개와 동일하고,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써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직렬 연결하면, 병렬 연결하면 용량 2배로 오래가고, 같은 용량을 쓸 때 용량은 2배로 오래가고, 전압은 1개와 동일합니다. 자, 병렬은 용량 2배, 직렬은 전압 2배. 기동전동기의 동력 전달 순서는 클변종이다.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기요. 종감속이니까 끝에 있겠죠? 그러니까 클변종이다. 자, 기동전동기 동력 전달 순서였고, 시동 보조장치에는 공감 히트야. 시동 보조장치는 공감 히트, 공기 예열장치, 실린더 감압장치, 히트레인지. 자, 공기 예열장치, 실린더 감압장치, 히트레인지. 공감 히트는 시동 보조장치. 자, 겨울철 시동 전동기 크랭킹 횟수가 낮아지는 원인은 무엇인가? 자, 엔진 오일 점도 상승했다. 저온으로 축전지 용량이 감소됐다. 저온으로 기동 부하가 증가했다. 부하 증가, 점도 상승, 축전지 용량 감소는 모두 겨울철 시동 전동기 크랭킹 회전수가 낮아지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점화 스위치 저항 증가했다는 아닙니다. 시동 모터의 회전으로 발생한 토크를 플라이 휠로 전달해주는 장치인 동력 전달기구. 이에는 뭐가 있느냐? 클러치, 시프트, 레버, 피니언 기어입니다. 클러치, 시프트 기어, 피니언 기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력 전달 기구는 클러치, 시프트 레버, 피니언 기어로 구성되어 있다. 오버러닝 클러치가 뭐냐? 시동 이후에 피니언이 링 기어에 물려 있어도 엔진의 회동력이 기동 전동기로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된 클러치를 말합니다. 오버러닝 클러치란 시동 이후에 피니언이 링 기어에 물려 있어도 엔진의 회전력이 기동 전동기로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된 클러치를 말합니다. 자, 충전장치, 발전기와 레귤레이터인데 운전 중에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해서 축전지를 충전합니다. 발전기의 원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전기는 오른손 법칙. 직류 발전기 구성품에는 전철 커브정 알약입니까? 전철 커브정은 직류 발전기의 구성품이다. 전기자, 그리고 계자 철심과 계자 코일, 정류자와 브러쉬, 직류 발전기에 있는 부품입니다. 전기자는 뭐냐? 전기자는 전류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전기자에 전류가 발생된다. 직류 발전기는 전기자에 전류가 발생된다. 직류 발전기의 계자 철심과 계자 코일은 계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철심이 전자색이 된다. 철심 전자석. 자, 직류 발전기 하고 있습니다. 정류자와 브러쉬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작용을 한다. 정류를 한다. 정류자와 브러쉬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직류 발전기였습니다. 교류 발전기에는 슬브다로스. 교류 발전기의 구성품은 슬브다로스. 자, 교류 발전기는 고속 내구성이 좋고 브러쉬 수명이 길고 소형 경량입니다. 저속 충전선이 좋아서 널리 이용하는 교류 발전기입니다. 역류하지 않고 컷아웃 릴레이나 전류 제한기가 필요 없고 불꽃 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점검 정비가 쉽습니다. 다음 중 교류 발전기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교류 발전기 다시 한번 보죠. 고속 내구성이 좋다. 브러쉬 수명이 길다. 소형 경량이다. 저속 충전 성능이 좋아 널리 이용된다. 역류하지 않아 컷아웃 릴레이나 전류 제한기가 필요 없고 불꽃 발생이 없다. 점검 정비가 쉽다. 교류 발전기입니다. 슬브다로스. 자,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전기는 삼상 교류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씁니다. 교류 발전기가 바로 건설기계 장비의 발전기입니다. 삼상 교류 발전기. 자, 교류 발전기 구성품 하나씩 알아보면 스테이터 코일. 자, 스테이터, 직류의 전기자에 해당합니다. 전류가 발생되는 부분이죠. 직류에서는 전기자, 그리고 교류 발전기에서는 스테이터 코일에 전류가 발생된다. 브러쉬와 슬링립이 있고, 그 다음에 로터, 전자석, 로터 기억나시죠? 펜벨트에 의해 돌려지면 전자석이 되어 회전하고 스테이터에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로터가 전자석이 되어 회전하고 바로 스테이터에 전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전자석 로터. 그 다음에 교류 발전기의 구성품 다이오드 정류기가 있습니다. 다이오드 스테이터 코일에 발생된 교류 전류를 직류로 변환한다. 교직 다이오드 했었죠. 그리고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자, 역류 방지 교류 발전기에서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찾으시오.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역류 방지 다이오드. 교직 다이오드. 전자석 로터. 전류 발생되는 부분 스테이터 교류 발전기였습니다. 슬브다 로스. 직류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직류 레귤레이터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압 조정기입니다. 자, 역류 방지 컷아웃 릴레이가 있고 출력 전류 이상을 방지하는 전류 제한기가 있습니다. 자, 직류 레귤레이터는 전압 조정기, 역류 방지 컷아웃 릴레이, 그리고 출력 전류 이상을 방지하는 전류 제한기. 컷아웃 릴레이와 전류 제한기는 직류 레귤레이터만 있고 전압 조정기는 직류와 교류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교류 레귤레이터. 자, 교류 레귤레이터에는 전류 조정기, 그리고 컷아웃 릴레이는 없고 전압 조정기만 있습니다. 전압 조정기의 종류에는 접카트가 있습니다. 전압 조정기 접카트. 네, 접지식 카본 파일식 트랜지스터식 접카트. 예, 접카트입니다. 접지식 카본 파일식 트랜지스터식 전압 조정기의 종류. 자, 교류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봤고, 레귤레이터의 고장 시 발전기가 발전을 해도 축전지에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네, 레귤레이터가 고장나면 발전기가 발전해도 축전지에 충전이 되지 않는다. 된다 하면 안 됩니다. 자, 디젤 교류 발전기가 고장이 났다. 충전 경고등, 헤드램프가 어두워지고 전류계 지침이 마이너스를 가리킵니다.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고 헤드램프가 어둡고 전류계 지침이 마이너스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했을 때? 디젤 교류 발전기가 고장 났을 때. 하지만 배터리 방전되고 시동이 꺼진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가솔린 기관에서 일어납니다. 자, 교류 발전기 작동 중 소음이 났다. 이 원인이 뭔가? 소음 원인은 베어링 손상, 벨트 장력이 약하다, 고정 볼트가 풀렸다. 이럴 때 교류 발전기 작동 중에 소음이 발생합니다. 베어링 손상, 벨트 장력이 약하다, 고정 볼트가 풀렸다. 하지만 축전지가 방전됐다고 해서 소음이 나는 건 아닙니다. 자, 전조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조등은 실드빔식 전조등과 세미 실드빔식 전조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드빔식 전조등은 자, 반사경과 필라멘트가 일체형 이게 중요합니다. 실드 빔식은 일체형. 그래서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전부를 교환해야 된다. 전조등 전부를 교환해야 된다. 일체형이고 전부 교환이다. 실드 빔식 전조등. 그리고 내부에 불활성 가스 있다. 그리고 사용에 따른 광도 변화가 적다.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미 실드 빔식 전조등은 전구만 따로 교환 가능.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구만 따로 교환 가능한 거는 세미 실드 빔식. 먼지 습기가 들어가면 조명 효율을 떨어뜨리고 할로겐 램프가 해당됩니다. 할로겐 램프가 해당되고 먼지 습기 들어가면 조명 효과가 떨어지고 전구만 따로 교체 가능하다. 세미 실드 빔식. 일체형이고 전조등 전부 교환해야 된다. 실드 빔식. 전조등 좌우 램프 회로는 병렬 연결입니다. 오래 써야겠죠? 오래가는 전조등 좌우 램프 회로는 병렬. 복선식이다. 복선식 병렬. 전조등 좌우 램프 복선식 병렬. 방향지시등은 한쪽만 전멸이 빠르다면 방향지시등이 한쪽만 깜빡깜빡 전멸이 빠르다면 전구 램프를 점검해야지 다른 데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방향지시등 한쪽만 전멸 빠르다면 가장 먼저 전구 램프를 점검한다. 방향지시등 한쪽만 고장일 때 원인은 무엇인가? 자, 전구 한 개가 단선됐다. 녹발생으로 전압이 떨어졌다. 규정 용량 전구를 미사용했다. 다 맞는 말이고 플래셔 유닛 고장이다. 맞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구 한 개 단선 그리고 녹발생으로 전압이 떨어졌다. 규정 용량 전구 미사용했다지 플래셔 유닛 고장 아니다. 에어컨 신냉매는 R134A. 에어컨 신냉매 나왔어. R134A. 자, 방향 지시 등 제동 등 확인은 운행 전에 확인합니다. 운행 중 아니고 운행 전에 방향 지시 등 제동 등 확인합니다. 자, 운전 중 충전 경고등이 들어왔다면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운전 중에 충전 경고등 들어왔다면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충전된다고 충전 경고등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경고잖아요. 그죠? 충전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비 시 오일 경고등이 점등되었다면 우선 즉시 끄고 오일 개통을 점검합니다. 즉시 시동 꺼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끄고 오일 개통 점검한다. 오일 경고등 들어오면 즉시 시동 끄고 오일 개통 점검하세요. 고장 진단 테스트 단자는 고장 진단 테스트 단자를 갖고 있고 항상 시스템을 감시하면서 필요시에 경고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가 진단 기능입니다. 테스트잖아요. 고장 진단 테스트 단자, 자가 진단 기능이다. 전자대와 디젤 분사장치에서 연료를 제어하기 위해 센서로부터 각종 정보를 받아 정기적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분사장치에서 연료를 제어. 요 문구가 중요하죠. 분사장치에서 연료를 제어, 센서로부터 정보받아 제어한다. 제어 유닛. ECU라고 하죠. 제어 유닛입니다. 자, 기관 온도계의 눈금은 냉각수의 온도를 표시합니다. 기관 온도계의 눈금은 냉각수 온도를 표시한다. 온도계의 눈금은 냉각수 온도 표시한다. 기관을 회전하여도 전류계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전류계 불량, 스테이터 코일 단선, 레귤레이터 고장이지 축전지 방전됐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기관을 회전하여도 전류계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상하네. 전류계 불량됐거나 스테이터 코일이 끊어졌거나 레귤레이터 고장이지 축전지 방전됐다. 이거 아닙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 파트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플랭클린 아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값진 것은 없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열정적인 인생을 응원하고 또 존경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파이팅 홍공TV였습니다.